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방송이 계속 늦게 올라가는데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방송을, 네 번째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참 녹화하다 보면 시간이 한 30분씩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제가 지쳐가지고, 지워버리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쉬어야 되는데요. 어떻게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두서없이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좀 문제입니다, 이거.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좀 쿨하게 짧게 좀 가는 걸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고는 728만원입니다. 728만원에서 마이너스 9만원입니다. 어제 제가 단기 계좌에 랩지노믹스하고 휴마시스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요. 휴마시스는 나름 선방했습니다. 거의 보합이었는데, 이 랩지노믹스가 조금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가 밀리면서 손실이 9만원 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국 증시 상황인데요. 고용지표 호조에도 델타 변이 확산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안 빠졌죠. 그래서 이건 아마도 지금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한 플러스 0.3 정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이 자리를 지키거나 위로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나스닥만 볼까요? 아직까지는 무너지진 않았죠.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국내 증시가 어제 빠진 부분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대부분 눈치 보기 하느라고 그냥 있었다고 보고, 오늘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는 날인데,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휴일을 앞두고 또 좀 지켜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하락이 어느 정도 이제 멈춘 것 같죠. 그래서 이것도 대충 카카오가 조금 더 심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 얘가 좀 영향을 더 받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양봉으로 들어올리는 분위기로 봐서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지 않았을까. 금융당국의 규제, 이 악재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은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을 찾으면 지수도 마찬가지로 안정을 찾아서 위쪽으로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릴 때 빠지는 쪽보다는 이제 좀 방어를 하고 위쪽으로 돌리는 쪽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단키트 관련주를 매수했던 이유는, 지금 미국 증시 지난밤에 뉴스 증시도 델타 변이 확산 영향으로 빠졌다 그랬고, 그 전에 날에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그렇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미국이 지금 한 20명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30명 가까이 나오는 것 같고,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백신 없는 시절에 나오던 그 수치까지 되돌아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아랫게 22,000명인가 나왔다 그러던데요. 게시판에 글이 그렇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2만 명 넘어가는 거는 백신 나오기 전에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전 국민의 70%인가 80%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그대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부스트 샷 해가지고 세 번째 접종까지 하는 걸로 봐서, 세 번째 접종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네 번째 접종을 준비한다고 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백신이 화이자 모더나 같은 이 mRNA 백신의 한계인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되면 계속 재충전해줘야 되는, 재접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확진자가 잘 안 잡힐 것 같다는 게 현재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잘 안 잡히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그로 인해서 진단키트의 필요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실적 보면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은 휴마시스도 그렇고 실적 보시면 그 이전보다 진단키트 나오고 나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근데 원래 지금 1분기, 2분기가
작년 영업이익을 거의 다 맞췄습니다.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그럼 3분기, 4분기 하면은 작년보다 또 2배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는 거죠. 이론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은 좋은데 백신 접종 다 끝나고 나면 코로나 확진자 확 줄어버리면 그때 되면은 진단키트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걸 생각해 가지고 백신 효과가 있어서 확진자가 줄어든다 그러면 사람들 심리에 아 이거 백신 접종 한 10월달 되면 다 끝나면 그때 확진자가 확 줄어들어서 진단키트가 필요 없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선반영해서 지금 빠지는 겁니다. 밑으로. 현재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쓰이고 있죠.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맞춰서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영국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아직까지 끝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를 다 찾아가지고 그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냥 그 감기처럼 코로나를 그냥 우리가 감기 때문에 우리가 봉쇄 조치 안 하죠. 그냥 그 독감 예방 접종하고 그다음에 감기 치료받고 뭐 이렇게 해갖고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감기 걸린 사람 병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도 감기처럼 생활하다가 뭐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이런다 그러면 검사해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진단키트는 계속 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기 같으면 감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코로나 걸렸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그때마다 병원 가서 검사를 계속 할 수는 없죠. PCR 검사로 내쫓아가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가진단키트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R 검사를 거의 그 중단한답니다. 앞으로 중단하고 자가진단키트로 대체를 한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자가진단키트 그 PCR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증폭시키기 때문에 균이 조금만 있는 사람도 다 그 양성으로 나와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다 검사하면 확진자 숫자가 몇십만 명씩 나오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미세하게 조금씩 있는 그런 감염자는 초기 감염자는 그냥 놔둬버린다는 얘기죠. 놔두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무증상으로 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굳이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놔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놔두고 좀 심하게 걸렸다 싶은 사람을 검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PCR 검사를 계속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기니까 PCR 검사 하지 말고 자가진단키트로 대신해라. 그럼 예를 들어서 생활하다가 뭐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다가 뭐 열이 좀 있다 이러면 이제 자가진단키트를 약국 같은 데 가서 사갖고 하면 되겠죠. 검사해갖고 이상 있는지 보고 이상 있으면 치료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미국 쪽에서 지금 구도를 잡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자가진단키트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자가진단키트가 또 코로나 확산의 주범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떤 논리로 그러는지 저는 이해는 안 갑니다. 근데 그 이렇게 해서 가면 PCR 검사만 고집하고 있다가 그 지금 잠재돼서 있는 이 확진자들 이런 사람 다 못 찾아냅니다. 이거 찾아내려면 걸렸지 싶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발적으로 PCR 검사로 다 가면 되는데 무증상 감염자라든가 균은 있지만 뭐 특별하게 심하지 않고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 그냥 생활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가진단키트는 앞으로 많이 쓰일 것 같다는 관점으로 휴마시스를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랩지노믹스까지 추가로 잡았는데 오늘은 엑세스바이오가 좀 강했습니다. 그나마 왜냐하면 그 미국 FDA 승인을 받았죠. 엑세스바이오는. 그래서 그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가진단키트 쪽에 자금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앞으로 이제 자가진단키트를 활성화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미국에 진출해 있는 그 많이 그 매출 올리고 있는 엑세스바이오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그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는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3.4% 올랐고 시간에서도 지금 한 2.6% 정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휴마시스도 자가진단키트다 보니까 엑세스바이오 올라가니까 조금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에도 지금 조금 따라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쪽이 괜찮고 랩지노믹스는 왠지 자꾸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올라갈 만하면 자꾸 누르는데 뭐 특별하게 악재가 있는 것 같으면
확 던져갖고 그냥 쭉 빠졌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의도적으로 물량을 털기 위해서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당분간은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 숫자가 오늘도 벌써 한 1000명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다음 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가 추석 연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추석 연휴를 앞두면 대부분의 주식들을 사람들이 이제 현금화를 시키려는 그런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확진자가 다음 주 금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라면 추석 지나고 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런 게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만약 다음 주 목요일쯤까지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어가 있다면 추석을 앞두고 보유하기 가장 괜찮은 종목이 진단키트가 아닐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지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향 간다고 전부 고향으로 다 이제 갔을 경우에 전국으로 흩어지는 이 확산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으로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참 확실히 길게 한다 그죠? 설명이 기니까 이번엔 무조건 방송 끝내야 됩니다. 지금 네 번째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어제 방송에서 서현하고 서현이와 매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중기 투자 관점으로 매수했습니다.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잡았는데 겸사겸사해서 이제 윤석열 관련주니까 상대적으로 윤석열 관련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잡았다고 했는데 오늘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대로 놔뒀습니다. 서현이와는 지금 의외로 많이 안 빠지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서현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대장격인 애니 능률이 오늘 4%대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 급등했던 부분에서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내려가서 깨지면 이제 무너지는 건데 아직 나름대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 능률 밀렸고 그 다음에 덕성도 밀렸고 그 다음에 서현이 제일 많이 밀렸네요. 한 7% 정도 빠졌습니다. 이건 이럴 수밖에 없죠. 어제 시간에서 많이 떠버려가지고 종가에서 뒤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많이 빠진 이유는 오전에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김웅 의원하고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한테 고발 사주 했는 문건 작성 용의자죠. 지금 현재 고발됐기 때문에 입건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정치 이야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 듣는 거 싫으신 분들은 여기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서현하고 서현이화를 설명하는데 이 말 안 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관련한 부분에 대한 표현을 싫어하시는 분은 여기서 딱 끄시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다 듣고 나서 왜 정치 이야기 자꾸 하노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앞으로 정치 이야기를 제일 끝부분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여기서부터는 정치 이야기입니다 하면 거기서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뉴스가 나오면서 밀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압수수색했는데 왜 빠졌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고발 사주 문건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건을 내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뉴스에 나온 거가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보내는 어떤 그런 문건으로 해서 여당의 그 당시 때 국회의원 선거 때니까 여당 후보를 고발하도록 이런 혐의가 있다는 이걸 김웅 의원한테 보내줘가지고 김웅 의원이 그걸 그 당시 때 미래통합당이었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 쪽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그 당시 때 김웅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냥 미래통합당의 한 당원쯤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직책이 있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 공천 받아갖고 국회의원 됐겠죠. 그래서 열심히 활동했는 것 같습니다. 당을 위해서.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때 뭔가 손준성 의원하고 의논해서 받은 그것을 당으로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냈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러지만 좌우지간 그 받았는 사람 쪽에서 공익 제보로 해가지고 이거는 그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고발해 버린 거예요. 고발해 버리니까 그게 뉴스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가 돼 버렸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자, 그러면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 사이에 뭔가가 있었는 건 사실인 걸로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전 총장하고 연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이 이제 관심사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당시 때 윤석열 전 총장이 그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라도 자기 부하가 뭘 잘못했더라도 책임은 져야 된다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뒤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이 뭐 구속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럴 것 같으면 이제 경남 스틸이 급등해야 되겠죠. 근데 경남 스틸도 오늘 하락해 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이거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구속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정황상 그 고발 사주 문건은 맞는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이 그거를 그렇게 지시해 가지고 이걸 그 미래통합당 쪽으로 전달해 갖고 이걸 고발하도록 해라고 지시했다는 거 이거는 조금 아닐 것 같아요. 검사 체계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검찰총장이 그 다 검사인데 검사 중에 이제 총장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또 뭐 회사에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 시키듯이 야 이거 저기 좀 해라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 그거 해가 만에 걸리면은 이건 그 구속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그 문제입니다. 이건 도덕성뿐만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이유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당시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정부 쪽하고 조국 사태 이런 걸로 해갖고 그거 싸우고 있었지.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쪽에 소속이 아니었죠. 그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박근혜 구속시켰다고 그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때. 그래서 그거다가 그걸 전달하는 그거는 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그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문서가 진짜인 걸로 보여지는다고 나온 걸로 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범인이고 누가 뭐 때문에 했느냐가 이제 관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시간의 거리에서 보시면 애니 능률이 또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도 아니고 2.4%나 빠지고 있죠. 덕성 빠지고 있죠. 3.4%나. 그 다음 서현도 한 2.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2.4% 정도. 이건 왜 빠지느냐 하면 장 끝날 때쯤 돼가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입건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에서 공수처에다가 윤석열 전 총장하고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럼 조사하려면 피의자가 있어야 되죠. 저쪽에서 고발했는데 이 사람이 나쁜 짓 했다고 고발했는데 그 고발 대상이니까 이게 피의자입니다. 신분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피의자 신분을 해서 입건됐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보면 입건됐다 이러면 또 죄져 가지고 감옥 들어가는 길 연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건 제 짐작에 입건됐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뭔가 혐의가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져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게 윤석열 끝났다 이런 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입건 봤을 때 아니 이제 구속인 줄 알고 윤석열 총장이 진짜 그 개입했단 말이냐 이러고 이제 막 찾아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이제 피의자 신분 이 단어하고 입건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압박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쪽 그 윤석열 관련주 들어왔던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잡을 때 이 부분들로 인해서 사건이 진행되면 그 어떤 뉴스들로 인해서 출렁거려서 밀릴 거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노린 것은 빠지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다 사건이 지나고 나면 남는 건 실적만 남으니까요. 빠진 만큼 되돌아 올라간다 이런 관점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서현 의원은 지금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죠. 오히려 0.2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서현 의원을 다 잡았으면 오히려 좋을 뻔했는데 어제는 어느 게 그쪽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둘 다 잡았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서현이화가 위로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얘가 많이 올라가면 서현도 뒤따라서 따라올 것 같다 싶어서 그대로 중기 투자에 현재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나 그 매매 안 하시는 게 제일 낫고요. 혹시나 매매하신다면 이 생각까지 하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요즘 그 국민의힘에서 그거 하고 있죠. 그 경선 후보들 이거 그 뭐 한다 그러나요? 무슨 면접 국민 시그널 공개 면접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대선 출마한 사람들 후보들을 여기 좀 신선했던 게 그 진중권 교수 있죠. 원래 그 여당 쪽 그 진보 쪽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국 사태 때 이제 발표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진중권 교수를 여당에서 경선할 때 그 면접관으로 초빙하려고 그랬는데 배신자를 면접관 데려오면 어떡하느냐고 후보들이 전부 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난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게 그렇게 하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 초청해놓고 못 갔는데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진중권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면접관으로 들여온 겁니다. 그러면 진보 관점에서 날카롭게 질문하겠죠. 그래서 어제 유승민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 전부 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하고 나서 진땀을 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그걸 했는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근데 당연히 이걸 묻겠죠. 그 고발 사주 관련한 부분하고 아내인 김건희 씨 그 무슨 주가 조작인가 뭔가 이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답변한 부분을 제가 봤는데요.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 간에 뭔가가 이렇게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다는 걸로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김웅 의원도 그 검사 쪽 관계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친하니까 뭔가를 하긴 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 문서가 만들어진 것까지 맞는 것 같고 그 문서를 김웅 의원이 그 당시 때 미래통합당 쪽으로 전달한 것까지 맞는 것 같습니다. 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전달받아서 옮기는 사람이 그 내용을 그 휴대폰에 찍었던지 왜든 캡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번에 제보를 해버린 거죠. 공익 제보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보를 해버렸으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김웅 의원하고 손준성 검사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가 있었을 경우에 여기서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그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김웅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때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쪽에 일을 하는 당직자 쪽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당에 잘 보여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총선에서 또 그 승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약간 오버해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만드는데 그 손준성 검사를 친한 친구 같으면 말이죠. 뭔가 자기가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받거나 어떻게 해갖고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전달됐다면 이게 그냥 그 한 개인으로서 김웅이나 손준성 그 사람들의 책임이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프레임이 어디까지 걸려버리냐면은 그 국민의힘 전신이 비례통합당이니까요. 국민의힘이 정치 공작을 했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선거에 좀 그 당의 이미지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당의 이미지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국민의힘 쪽 후보 전체의 어떤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까지 할 때 여당 쪽이 역풍 맞을 것 같다고 말했던 거는 여당에서 그 윤석열 총장 잘라내려고 이런 걸 허위로 조작해갖고 밀어붙이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역풍 맞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자체에서 김웅 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기서 뭔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정치 공작했는 냄새가 좀 납니다. 어쨌든 간에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당시 때 국민의힘이 좀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당을 했는 게 지금 뽀록 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이 정치 공작을 했다는 쪽으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빌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마음 놓고 막 이제 공격해도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뭐 윤석열을 죽이든지 국민의힘을 당을 죽이든지 어느 쪽을 죽이면 무조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관점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여기서 내용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한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물었을 때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난 사주 그러길래 무슨 기업의 사주를 말하는 줄 알았다 하는 걸로 봐서 이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손준성 검사가 그 김웅호연하고 뭐 했는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시에 총장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총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 밑에 있었던 검사 누구의 잘못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만약 그 모르는 일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 사과하는 선 정도에서 끝날 것 같고 이게 그것 때문에 뭐 대선 후보 자질 문제 이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때까지 밀릴 위험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직 매수 안 하셨다면 조심하는 게 좋고 그래도 감안을 해서 뭐 생각이 있다면 좀 더 빠지는 것까지 감안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종목 중에 저는 어제 몰라서 두 종목을 다 샀지만 서현위아가 오히려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거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 지금 시간의 거리에서 보시면 이 윤석열 관련주가 아까 말씀드렸죠. 피의자 신분하고 입건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으로 해가지고 지금 불안감에 이제 막 던지는 사람이 이제 좀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여기가 악재니까 홍준표 의원 쪽은 호재다. 왜냐면 윤석열 총장 구속시키 보면 이제 그 대장이 홍준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느낌인데 많이는 못 올라가죠. 어느 정도까지 지금 땡겨 올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거 세세히 따져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 세 번째랍니다. 검찰총장 시절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발을 했었죠. 검찰총장 직권 남용 어쩌고 고발해가지고 법원에 재판 받았습니다. 그때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었고 입건이 됐었고 입건이 구속하고는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세 번째 겪는 일이고 그 상황이 구속하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죄가 있다 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사를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보여지는데 치명적인 그런 악재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중기 투자로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을 단기로 안 하고 중기로 넣었던 이유가 악재로 어느 정도 무너지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기 투자에 지금 수익 나기 좀 있는데요. 이거 이 정도 다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버텨보자 이런 관점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건이, 윤석열 총장에게 불리하게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조사하는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잘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후보 검증하는데 그냥 아무 일 없었으면 윤석열 전 총장의 대북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동운동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원전 관련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민생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후보 검증을 하게 됐을 겁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약합니다. 지금 보면 후쿠시마 표현할 때도 말 잘못해갖고 까이고 하여튼 여러 군데서 까이지는데 지금 이게 이 고발 사주 쪽에 집중돼 버리니까 윤석열 전 총장 검증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거는 이 대통령 자질 부분에 대한 다른 거는 검증이 다 완전히 덮여버렸죠. 싹 다 덮여버리고 심지어 줄리 이야기도 쑥 들어가 버렸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발 사주가 워낙 큰 사건이니까.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지금 고발 사주 이 사건으로 해서 모든 검증이나 모든 대선 관련한 이 힘이 여기에 지금 막 응축해갖고 밀려 들어가고 몰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저는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한테 악재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악재 부분들을 다 덮어버리고 가장 잘하는 검찰 조사받고 이런 거는 누구보다 잘하겠죠.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거고 다 보고받았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단 여기서 직접 손준성 검사한테 이걸 지시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딱 전제가 돼야 됩니다. 만약 진짜 그렇게 지시해갖고 이 사건을 유발했는 출발점이었다면 구속뿐만이 아니고 진짜 이건 완전히 그 인생 쪽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것만 아니라면 밑에 있는 검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네가 다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라 이렇게 가는 건 오바란 얘기죠. 바꿔 말하면 그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관련해서 드루킹하고 속닥속닥 해갖고 안철수 뭐 MB 아바타 뭐 이런 거 해갖고 여론 조작을 심하게 했죠. 그래서 드루킹 구속되고 김경수 전 지사가 구속됐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하고 똑같이 맞춰보자면 드루킹으로 해서 여론 조작해갖고 대권의 판세를 바꾼 김경수라는 사람이 문재인 캠프에서 핵심 참모였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손준성 검사 개인 자격으로 해서 김웅 의원하고 친분으로 해서 둘이 뭔가를 했다면 손준성 검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신이 책임져 갖고 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조금 그 확장된 부분이다. 사과는 할 수 있겠죠. 내가 총장으로서 그 당시 때 그 부하 직원을 검사를 제대로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과 정도 선에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게 지금 이 흐름이 만약 김웅 의원 쪽에서 해서 미래통합당 쪽으로 해서 누군가가 연루된 어떤 사건이 밝혀지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을 지배하는 지배력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은 그 당시 때 그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죠. 검사였기 때문에. 완전히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당의 치명타를 받게 됐을 경우에는 완전히 당을 장악할 수 있는 그 이런 오히려 또 호재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사견이고 이 종목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그것도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주말인데요. 주말 푹 쉬시고 일단 이 확진자 숫자가 지금 안 잡히죠. 원래요, 오늘 이 확진자는 줄어야 됩니다. 어제보다 한 200명 정도 줄어야 정상인데 지금 거의 같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가면 다음 주에 나오는 확진자 숫자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되는 확진자가 2,500명대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추석 명절에 지금 그 표 예매한 이런 게 전년도보다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백신 접종한 사람은 뭐 가도 된다 막 이렇게 해갖고 자꾸 풀어버려가지고 지난 요거만 할거든요. 지난 휴가 때 그 휴가철에 거의 있었죠. 서울 경기도에 확진자가 나오고 지방이 부산하고 이쪽이 조용했는데 휴가철 되니까 전부 다 바닷가로 가고 부산에 확진자가 확 불어난 겁니다. 부산, 인천 이렇게 늘어났다가 지금 휴가철 끝나고 나니까 부산이 지금 30명대로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서울이 폭증해버리죠. 서울 경기가. 그러니까 휴가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니까 밖에 가서 다 걸려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니까 서울이 팍 불어난 겁니다. 이게 추석 명절이 되면 이제 딱 그런 그 견적이 나오죠. 서울하고 경기도에 폭증하고 있는 확진자인데 그 중에 그 검사가 안 된 잠재적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전부 고향 간다고 쫙 가면 고향으로 다 퍼뜨리게 되겠죠. 그래서 고향의 지방 쪽으로 확진자가 확 늘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 이번 추석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이 진단키트 관련주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지금 계속 방송하면서도 오늘 제가 이 방송을 4번째 합니다. 그러니까 4시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계속 하고 한 30분 떠들다가 이거 아니다 그러고 지우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한테 그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 하면서도 저도 좀 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목도 아프고 힘도 든데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그냥 짧게 할 것을 이 후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반영해가지고 어쨌거나 다음 주에는 조금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